HR인을 위한 고품격 꿀팁 방송. 오늘은 눈빛으로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는 정동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들,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쉽게 이해하시자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 근로자로 평가가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관계에 대해서 나는 또는 사용자는 이거는 근로계약인가? 의심이 들 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체결하는 게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근로자의 정의가 돼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나는 근로자인가? 또는 사용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랑 계약했는데 저 사람 근로자인가? 라고 판단할 때 법령상 해석으로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대 대신 그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로 본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법에는 세분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네. 이 사용 종속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이제 판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가 되려면 근로를 제공하는 쪽에서 대치성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근로 관계라고 본다면 근로자가 자기가 근로를 제공 안 하고 자기가 딴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해요. 근로 자체가 대체돼 버리죠. 대체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흔히 있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사용자랑 프리랜서가 일을 안 하고 프리랜서 밑에 직원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용자랑 프리랜서 사이에 근로 관계인가?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업무 비품이나 작업 장소나 이런 부분이 다 사용자의 지위 아래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비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관계에 가까운 거고. 계약을 했는데 독립적으로 작업장도 자기가 정하고 업무 자재라든가 비품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소비하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근로계약서로 보기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근로관계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전관계에서 누가 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돈을 줬더니 저쪽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근로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죠.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4대 보험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배분해서 분담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항목마다 판단을 해봐요. 근로 제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돼서 근로가 제공되고 있는지 근로의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소요되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구의 부담으로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금 관계는 어떤지 4대 보험은 분담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지정해야 되는데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위반이 됩니다. 이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이유예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장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게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어디서 들어서 3.3% 떼고 다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무 장소도 좀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도급비도 다 받고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획이 돼서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연장 근로를 해서 연장 수당이라든가 다 합해보니까 그것보다 적어요. 지급했던 돈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로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독립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가장 문제됐던 여태껏 문제됐던 게 대부분 강사, 학원 강사분들 그 다음에 지입 차량으로 운송하시는 분들 골프 캐디 기사에도 나왔는데 팬 선생님 골프 캐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전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2014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요. 기사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캐디도 근로자다. 근데 그걸 읽는 일반인들이 보면 아 이제부터 캐디는 다 근로자구나 그렇게 라고 되겠죠. 판단을 하시게 되죠. 학원 강사도 그때 보니까 기사에 근로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안마다 틀려요. 원래는 판례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준을 빼고 업무 대체성,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입금, 세금 관련, 4대 보험 관련 이 5가지만 판단해봐도 대부분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캐디 사례를 보면 그 다음부터 골프장 사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무 시간도 지정하지 않겠죠. 장소도 지정하지 않아요.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근로자성 부인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정이 조금 흐려지는 그러니까 판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관계 하에서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사적인 일을 봤다. 휴게 시간도 아닌데. 그게 적발이 됐다. 이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로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견책, 감봉, 정직, 결국에는 해고 4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 어떤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징계를 받았다는 거는 사용종속관계예요. 그렇게 되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근로자분도 그렇고 사용자분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돼서 사실 근로관계가 평화로워야 국가가 평화롭다?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는 그날까지 무소송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실까요? 무소송이 이수성입니다. 감사합니다.